2026년 8월 25일 매일 IT 뉴스 안녕하세요. 8월 25일 IT 뉴스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모델까지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이야기, 허깅페이스 매각설, 그리고 중국 로봇이 우사인 볼트 기록을 깬 소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 풀사이드와 약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이 중 10억 달러 정도가 지분 투자이고 나머지는 풀사이드의 기술을 쓰는 대가와 엔지니어 100명 이상을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모델팀으로 옮기는 조건입니다. 창업자들은 회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AI를 학습시키는 칩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 자체를 만드는 쪽으로 올라섭니다.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딥시크나 큐온 같은 오픈웨이트 모델, 그러니까 가중치를 공개해서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는 모델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 진영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설 미국 쪽 대안을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대신 투자와 라이선스, 인력 이동을 묶는 방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요즘 빅테크가 인재를 데려오는 전형적인 구조거든요. 같은 날 엔비디아가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에도 투자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더 인포메이션을 통해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 이상으로 거론되는데 작년 200억 달러에서 크게 뛴 수치입니다. 퍼플렉시티 매출도 올해 초 2억 5천만 달러 아래에서 지금은 7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허깅페이스가 매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인데 기업 가치가 130억 달러 이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은행을 선임해서 인수 의향을 살펴보는 단계이고 성사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허깅페이스가 어떤 곳이냐면 AI 모델과 데이터셋을 개발자들이 올리고 내려받는 공간입니다. 흔히 머신러닝계의 깃허브라고 부릅니다. 2023년 투자 당시 기업 가치가 45억 달러였으니까 3배 가까이 오른 셈이고요. 그때 투자자로 세일즈포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인텔, IBM이 들어와 있어서 이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됩니다. 다만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허깅페이스는 서로 경쟁하는 회사들의 모델이 나란히 올라오는 중립지대였거든요. 한 회사 소유가 되면 개발자들이 계속 여기를 중립적인 공간으로 볼지 그게 관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에서 중국 로봇 2대가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니온 게이자이가 전했는데요.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의 TN0 울트라가 예선에서 9.39초, 아너의 라이트닝이 9.47초를 기록했습니다. 볼트 기록이 9.58초니까 둘 다 그보다 빠릅니다. 놀라운 건 속도 자체보다 개선 폭입니다. 작년 같은 대회에서 이 TN0 모델은 21.5초였거든요.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인 겁니다. 물론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로봇들이 결승선을 통과한 뒤 매트에 부딪히거나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달리는 건 되는데 멈추는 게 아직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균형과 감속 제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의 로봇 사업부가 첫 외부 투자로 9억 달러 넘게 유치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63억 달러 이상이고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전략 투자자로 들어왔습니다. 샤오펑은 휴머노이드 아이언을 연내 양산 단계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알리바바입니다. 테크노드에 따르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생성형 영상 모델 완 3.0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최대 30초 길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 입력 방식입니다. 프롬프트를 잘 써야 하는 게 아니라 문서, 스프레드시트, 발표 자료, PDF를 그대로 넣으면 영상이 나옵니다. 회사에 이미 쌓여있는 자료를 그대로 창작 재료로 쓰겠다는 방향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문턱이 확 낮아지는 셈이죠. 알리바바는 동시에 약 10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로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다른 결의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에코와 킨들, 파이어TV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60%까지 올렸습니다. 더버지 보도인데요. 원인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부품 값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고급 메모리 생산 물량을 대거 가져가면서 그 여파가 우리 집 가전 가격표까지 온 겁니다. 아마존 하드웨어는 원래 기기로 돈을 버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사와 전자책 생태계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통로였죠. 가격을 올리면 마진은 지키지만 그 통로가 좁아집니다. AI 투자비가 어디까지 파급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밖의 소식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IBM이 메인프레임용 새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2나노 공정에 5.7GHz 이상으로 도는 코어 11개가 들어가는데 같은 코어에서 IBM Z 명령어와 ARM 명령어를 함께 실행합니다.
은행과 보험, 정부 업무를 돌리는 메인프레임과 요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잇겠다는 시도입니다. 샤오미는 3나노 자체 프로세서 엑스링 53를 내놨습니다. 로이터 보도인데 퀄컴과 미디어텍 의존도를 낮추려는 행보입니다. AI용 칩과 자율주행용 칩도 개발 중이고 반도체 인력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엔비디아 AI 서버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9명이 기소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서버 130대가 대만에 남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상당수를 중국으로 보내거나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을 거치게 한 혐의입니다. 가디언은 이란과 연계된 해커들이 영국의 소형 발전소를 나흘간 마비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력망 전체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산업 제어 시스템 공격이 정찰 단계를 넘어 실제 물리적 중단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라 우려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AP 보도인데요.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지우되 아이들과 부모는 처벌하지 않는 방향이고 메신저나 게임, 생산성 AI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이제 오늘 추천드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OMLX입니다. 맥에서 AI 모델을 직접 돌릴 때 쓰는 추론 서버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캐시를 메모리와 SSD 두 계층으로 나눠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대화 도중 맥락이 바뀌어도 앞서 나눈 내용이 캐시에 남아 있어서 다음 요청에 그대로 재사용됩니다. 그래서 로컬 모델로 코딩 도구를 돌릴 때 체감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글을 다루는 모델뿐 아니라 이미지를 보는 모델, 문서에서 글자를 읽어내는 OCR 모델까지 지원하고요. 맥 메뉴 막대에서 켜고 끄면 됩니다. 애플 실리콘, 맥 그러니까 M1부터 M4까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범블비입니다. 퍼플렉시티가 사내에서 쓰던 보안 도구를 공개한 건데요. 내 컴퓨터에 깔린 패키지와 확장 프로그램 목록을 훑어서 최근 공급망 공격에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항목이 섞여 있는지 대조해 줍니다. 중요한 건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디스크에 적힌 정보만 읽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자체가 위험해질 여지가 없죠. 개발 환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한번 돌려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료로 공개한 AI 입문 커리큘럼입니다. 12주 24강으로 신경망부터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생성 모델, 그리고 AI 윤리까지 실습과 퀴즈로 훑습니다. 이번 주 깃허브 트렌딩에서 새로 별을 7,000개 넘게 받으면서 2위에 올랐는데요. 50개 넘는 언어로 번역돼 있어서 AI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고 싶으신 분께 부담 없이 권해드릴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반 생산성 추천입니다. 트릴리움 노트라는 개인 지식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에버노트나 노션을 쓰시다가 자료가 쌓일수록 오히려 찾기 어려워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텐데요. 트릴리움은 노트를 무한히 깊은 트리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노트 하나를 여러 위치에 동시에 걸어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교 예화 하나를 주제별 폴더와 성경 본문별 폴더 양쪽에 놓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같은 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복사본이 아니라 같은 노트라서 한쪽에서 고치면 다른 쪽도 함께 바뀝니다. 표와 이미지, 수식이 되는 편집기가 들어있고 전문 검색과 버전 관리도 기본입니다. 노트마다 따로 암호를 걸 수도 있고요. 손으로 그리는 스케치, 마인드맵, 지도에 핀을 찍는 노트까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설치가 쉽다는 점입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용 실행 파일을 내려받아 그냥 실행하면 끝입니다. 서버 없이도 완전히 돌아갑니다. 나중에 여러 기기에서 쓰고 싶어지면 그때 동기화 서버를 올리면 되고요. 한국어 문서가 제공되고 에버노트에서 가져오기와 웹 클리퍼도 있어서 기존 자료를 옮기기도 수월합니다. 별은 37,000개 정도 받았고 노트 10만 개까지 성능이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어서 오래 모아둔 자료를 옮겨두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esuswithus.us의 매일 IT 뉴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